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뭐 부동산 분야는 물론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를 다 통틀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제일 성공적인 삶. 이게 그러니까 재벌이 아니라 정말 흙수저에서 부자가 되기까지 가장 성공적인 모습을 모든 분야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뭐 타이틀이 많으셔갖고요. 저는 오늘 그냥 송희창 대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송희창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사무장 송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나와서 감사합니다. 바쁘시잖아요. 네. 예, 월화수목 금금금. 그래서 제가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네. 주말마다 휴가시라고. 네네. 근데 휴가 자체가 다 또 사업지만 다니셔도 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치 좋은 곳에 예. 물건들을 많이 사가지고 그렇죠. 거의 공사 현장을 가든 아니면 예. 그냥 쉬러 가든 그냥 매주 휴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데 아, 그러시구나. 볼 때마다 그냥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번 주말에는 어디 다니셨어요? 지난 주말, 그저께. 지난 어저께. 주말에는 태안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태안, 네네. 태안에도 그 있습니까? 네, 태안은 저희 이제 회원분이 그 허름한 펜션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네. 그 현장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사무장님이 하시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적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뵀는데 네. 그냥 펜션이 아니라 가면은 뭐 네. 진짜 애들한테 처음 보는 놀이기구, 뭐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막 있고 그래서 네네. 한번 손만 대면은 이게 그 손이잖아요. 마이너스 손이라고 그냥 손만 대면 싹 바뀌는. 네. 아무튼 뭐 지금 혹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요, 요 송희창 대표님 인스타그램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팔로우 해보시는 것들도 사업 아이디어 얻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분도 하네요. 네. 저도 뭐 다른 분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보면서 많은 네. 영감 얻고요. 음. 그러면서 그런 뭐 수요의 확인, 그런 소비자들의 동선의 확인을 하면서 네네. 계속 아이디어를 평상시에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지금도 최정상이신데 끊임없이 이렇게 좀 갈고 닦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세계로 진출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계획도 있으신가요? 세계로 진출할? 지금 근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사업이 좀 확장되곤 하는데 늘 좀 멈춤과 더 성장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커뮤니티 행복시트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어서 네. 제가 멈춰 있는 것보다 제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 보여드리면 저희 함께하는 회원분들께서 또 좋은 성과를 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보람되게 생각하고 네. 저는 앞에서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송 사무장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해도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사무장님에 대해서 뭐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살아오신 것들을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좀 질문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전문가시니까 네네.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이제 사업체가 크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부동산부터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은 뭐 투자해야 돼요? 최근에요? 네네. 안 그래도 일단은 제가 뭘 투자해야 되는 거 먼저 네.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계속 올 것인데 그렇죠. 평상시 좀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의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시기는 앞으로도 외부 변수 자체가 사실 돌발 변수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요소를 가지고 그게 조합해서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전쟁 나고 그렇죠. 갑자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모르죠. 네,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런 네.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외부 변수에 좀 강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문현답. 제가 대충 던져도 완벽한 답변을 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행크에 있었을 때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정말 많이 배웠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경매 부동산만 네, 그렇죠. 했는데 요즘은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양해져서 네. 오히려 지금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해야 할 것들이 네네.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대부분 이제 20, 30, 40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네. 지금이 이제 좀 애매한 시기잖아요. 네. 부동산만 하기도 애매하고 주식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재테크나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시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작을 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 네. 경제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예. 일단 저는
부동산이 오르내리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부동산 투자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사실 외부 장세를 알아맞추는 거를 배우는 것보다 네. 내가 이걸 잘 버텨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아까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금의 시기에서도 만약에 저한테 뭐 사야 할 것이냐 더 지켜봐야 할 것이냐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살 수도 있고 조금 더 있다 살 수도 있지만 그 먼저 사고 한 달 뒤에 사고 한 게 정답이 아니라 네. 이 시기를 버텨내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버텨내는 합니다. 게 정답. 네. 네네. 그래서 이 내려가는 포인트 어차피 지금 하락기이긴 하지만 물론 금리가 지금 아직은 상승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기점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게 그리고 여기서 좀 정확한 바닥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네. 지금은 어쨌든 저렴한 구간에 좀 들어온 거는 맞으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구간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매입한 다음에 이게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투자가 된다고 하면 네네. 그분은 손실 안 보고 저는 괜찮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내가 지금 꼭 바닥점을 맞추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예, 매입하고도 후회하고 기다리면서도 불안해하고 네. 예, 사실 주식도 뭐 단타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성공 확률이 낮잖아요. 그렇죠. 거의 장기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수요가 좀 많은 지역 거를 더 저렴하게 매입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걸 매입했을 때 금리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해서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버틸 수 있는 물건을 갖고서 그냥 기다리면 네네. 저는 분명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냥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조정기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네네. 관건은 지금 어딜 사냐 무엇을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는지 네. 사더라도 버틸 수 있는 물건을 사자. 네네. 이렇게 좀 좋은 답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전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네. 요즘 아무래도 아마 이제 사무장님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부동산 투자보다는 창업에 대한 것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질문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질문은 거의 없고 이 창업에 관한 질문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요. 네. 저도 이제 이건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네. 이게 2030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스태프 분들이 다 2030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네.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 그러셨구나. 저도 이제 제가 드릴 때 네네. 그날 처음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바로 드렸는데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창업 중에 이런 질문일 텐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네. 그다음에 전자 출판, 로고 디자인 사업, 네. 스마트 스토어 등 소자본 창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송기창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자본 창업 중에 최근에 가장 추천하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저도 네. 이게 지금 사무장님께서 다 한 번씩은 언급하셨던 것들인가요? 또 뭐 저희 회원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네. 전자출판 저는 사실 뭐 여기서 먼저부터 하나씩 쳐낸다고 하면 네네. 로고 디자인 사업은 네. 이건 로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만 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로고 디자인 사업은 예, 일단 그다음에 제외. 전자출판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단발성이 아닐까. 단발성.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원칙상으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보를 좀 파는 것보다 네. 그 정보를 조금씩 더 모으고 체계를 잡아서 저는 책을 출간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단순히 몇백 개 파는 것보다 내 이름과 내가 앞으로 큰 그림 그려가는 게 훨씬 괜찮다고 봐요. 네. 실제 출판사 대표이시기도 하시고요. 예, 지혜로 네. 예, 제 첫 책이 나왔. 아, 그렇네요. 예, 예. 첫 책과 다시 한번 또 개정판, 맞아요. 6년이 지나서 개정판까지 네네. 내셨던 저의 은인 같은 분이세요. 왜냐면 저를 어떻게 보면 키워주시고 아닙니다. 세상에 알려주시고 네, 원래 네. 잘하셨고 네. 저도 또 지혜로의 또 첫 책을 네. 또 빠쇼님께서 네. 또 딱 해주셔가지고 너무 또 든든하고 이 주춧돌이 잘 돼서 그 다음부터 또 성적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책이 다 2만 권 이상. 야 네네. 어떻게 이런 기록 아닙니까? 출판사 중에서 이렇게 모든 책이 다 그렇게 네. 많이 팔리는 건?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 되고 네. 뭐 세금, 뭐 소송 어려운 분야도 네. 다 회원분들이 지혜로 한 권을 사시면 나머지 지혜로 걸 또 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교보문고를 자주 가는데 네. 이게
벽에 꽂혀져 있는 책들이 있고 바닥에 누워 있는 책, 이게 그 매대에 올려 있는 책이 좋은데 네. 지혜를 책은 시기랑 상관없이 그냥 다 누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서점을 잘 안 가봐가지고 네네. 네, 아무튼 네. 이 출판 같은 경우는 단발성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자료를 모아서 제대로 출판하는 네. 것들을 제안하신다. 이거는 제가 언젠가는 좀 칼럼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전자출판을 해서 그거를 돈 버는 거는 저는 사실 여러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긴 하지만 네. 장기술을 배우는 거랑 계속해서 내가 성장해가는 거를 하는 거랑 네. 너무 장기술처럼 되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거든요. 이제 전자출판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를 올려놓으면 사서 보기도 하지만 또 사서 이 어둠의 경로로 많이 퍼지기도 하고 조금 너무 단발성이 아닌가 좀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무인으로 지금 나눠지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작년에 엄청난 붐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난 붐이 일고 이 지금 네이버를 보더라도 파워셀러가 많이 탄생해서 네. 지금은 현재는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저는 지금 이번에도 행크TV에 예. 그 쿠팡으로 네. 지금 한 3년 만에 30만 원, 60만 원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올해 150억 거의 그 정도 매출을 올린 분이 계세요. 30살이고요. 개인인데 네, 개인이요. 네. 150억이요? 네네. 그러니까 60만 원 시작해서 친구랑 네. 30만 원, 30만 원씩 해서 네. 예, 첫 해 2천만 원, 그 다음에 25억, 네. 그 다음에 95억, 와. 97억인가? 예, 그리고 올해가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전후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나온 거를. 최근 3년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블루오션이냐 레드오션이냐 그걸 평가하지 마시고 네네. 또 남들이 다 스마트 스토어 하면 저는 항상 경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한 가지씩 응용을 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면 네.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에 대한 아이템을 이해하고 이걸 아마존을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쿠팡 셀러를 해보시던지 쿠팡에서 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제가 뭐 한 달 늦게 되고 뭐 수수료가 좀 더 많고 하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경쟁이 더 덜하다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출량을 늘려서도 뭐 이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무점포 창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젊은 분들 좀 많이 요즘 만났거든요. 그렇죠. 다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뭐 어떤 분은 에이블리하고 또 어떤 분은 동남아 마켓 파는 것도 하시고 그거를 다 응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배운 게 끝이 아니라 거의 그 응용해 가면 네네. 이것도 그 수요자들을 좀 많이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멋있네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단순히 이제 레드오션이 된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응용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 네. 네이버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네. 쿠팡이나 아마존 이런 좀 세계적인 업체들하고도 한번 네.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 무인 카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긴 했지만 다양한 또 활용법들이 있다. 네. 이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거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소스고 여기에서 이거는 자본이 있는 분들이면 네네. 직원을 구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점포에다가 무인으로 뭐 아이스크림 가게를 넣던 아니면 거기 무인 문구점을 넣던 무인 카페를 넣던 그렇죠. 시스템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극명하게 갈라지거든요. 네. 야 이거 돈 번데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따라서 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따라서 한 분들은 다 망해요. 따라서 하면 망한다. 네, 왜냐하면 겉만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노동이 안 들어가는데 돈을 공짜로 번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단순하게. 네, 이거가 차별화를 가지려고 하면 사실 뭐 점포 창업을 할 때 3천에서 5천 갖고 있는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그렇죠. 괜찮으면 옆에 쭈르륵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경쟁자들입니다. 경쟁자. 새로운 경쟁업체가 들어왔을 때 매출 반토막 나고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저희도 그럼 어떤 분은 성공하고 어떤 분은 성공을 하지 않느냐. 저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무조건 걸러냅니다. 아, 네. 입지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건 무조건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는데 옆에 들어올 자리가 많이 있다. 네. 그런 자리는 절대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입지에서만 들어갔다. 네, 상가가 이미 다 지어졌고 그렇죠. 아파트는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권이 딱 형성된 곳이 나오게 되면 거의 독점으로 갈 수 있고 네네. 나 말고 다른 경쟁업체가 새로 생기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많이 걸어서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경쟁자가 우위를 점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이 최고냐가 아니라 어떤 입지가 가장 좋느냐, 그리고 주변 배우 세대의 소비를 좀 소비 그런 습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지금 제 주변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해서 한 5천이 안 돼요. 창업 비용이. 총 비용이? 예, 총 네. 비용이 5천만 원이 안 되면서 월 300에서 500 사이 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와. 그럼 사실 되게 놀랍잖아요. 와, 예. 5천만 원짜리 상가를 사서 월세 300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혀 불가능하죠. 네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인데 예. 이 아이템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그 입지를 그런 입지를 찾는 게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입지 시장 조사 사전에 네. 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마 좀 된 것 같긴 한데 이 무인 점포 중에서 성인샵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네. 복부인 김유라 있잖아요. 아, 네. 복부인 김유라가 사무장님이랑 같이 찍은 걸 제가 봤어요. 네, 따라오겠다고 계속 다른 데는 안 따라가도 성인용품점은 따라오고 싶다고. 자기가 주로 그런 거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서. 네네. 예. 그런 성인샵 같은 경우는 입지를 어떻게 봐야 돼요? 성인샵은 네네. 사실 입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 오프라인 점포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1층 매장은 1층 매장은 오래 못 가고요. 그렇죠. 이거는 점포를 조금 점포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낼 수 있는 아니면 자기가 뭐 싸게 낙찰받아서 그렇게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약간 유흥지가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유흥지, 예. 네, 유흥상가 먹자 상권에 있으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우 세대가 좀 많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매출 일어난 것 중에 또 오프라인 택배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 그렇죠. 한다고 해서 예. 스마트 스토어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 온라인 매장을 하고 오프라인까지 하게 되면 네. 완전 초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그 매출을 네. 가지면서 그냥 수익화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용산 사는데 네. 거기 해방촌이 있어요. 네네. 해방촌 언덕 올라가다 보면은 네. 반지하 상가인데 네. 너무 상가가 이뻐요. 오. 근데 이름이 피우다야. 피우다. 예, 딱 갔더니 예. 성인샵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다 20살 전후 애들만 오는 거예요.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요즘은 네. 그런 그게 뭐 섹스토이라고 하는데 성인 어덜트에 대해서 네. 사람들 개념이 많이 개방이 됐고 네네. 그게 너무 이상한 거다, 너 변태다 그게 아니라 그쵸. 실제로 그런 부분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구매도 소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 예전에는 음성적으로 몰래 들어가서 뭐 야한 비디오나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음성적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거의 대류변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 내에서도 또 입지만 잘 찾는다고 하면 네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가 이런 점포를 냈을 때는 늘 나와 누군가가 경쟁할 상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성인샵에 대해서는 돈 많은 분들이 이걸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점포를 보더라도 되게 조그맣거나 인테리어도 신경 안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무한한데 그런 동선도 신경 안 썼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동선을 만들어서 이런 무인샵으로 좀 운영한다 하면 오히려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 분들이 그냥 설명 거기 있고서 그냥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또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소규모 창업을 하셨다가 이게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폐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네. 그분들은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이미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입 장벽이 낮다. 왜냐하면 이제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초기 자본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경쟁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이러한 과도한 경쟁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아까 이제 입지 얘기하셨고요. 네네. 차별화된 상품에 대한 것들 네. 뭐 여러 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입지에 목숨 걸으라고 해도 그거가 아마 거의 80~9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입지가 되게 중요하고 네네. 혹시 그 아직까지 좀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 좀 그런 분야가 있긴 해요. 어떤가요? 저는 경쟁이 심하지 그 아이템 경쟁이 심하냐 아니냐 그게 이
각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다 들어섰지만 네. 어떤 지역은 들어서지 않는. 그래서 이 아이템들이 사실 체인점이 만약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독서실이 어디에 먼저 퍼지면 거기가 메인으로 그 다음 단계로 퍼져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핫한 아이템들이 몰려 있는 곳을 먼저 보시고 그게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기 전 단계 아니면 그 위성 지역, 위성 도시, 자 그런 데 가기 전 단계 거는 한번 해보셔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잘 되는 거 가지고 예. 그 옆에 있는 위성 도시나 인근 도시까지 퍼지지 않았으면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조금 경쟁이 덜할 수 있으니까 네네. 좀 부지런해야겠네요. 일단 그렇죠. 부지런하고 저는 또 항상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처음부터 어떤 차별화를 가질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상가를 매입할 때도 그렇죠.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상가를 매입을 하거든요. 더 큰 거를 얻거나 아니면 층고가 높은 걸 얻거나 테라스가 있는 걸 얻거나 하면서 다른 곳에 없는 그런 뭔가를 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네.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겠죠. 새로운 게 생긴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입지 아니면 그런 상가 그런 내 점포를 찾는 노력도 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부동산을 소개해 준 거를 계약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냥 너무 경험치가 많으시고 실제 하신 것들만 말씀해 주셔도 다 말씀 못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술술술 답변해 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사무장님이 하시는 것들 이제 옆에 있었으니까 네네. 하시는 것들 막 자랑도 해주시고 보여주기도 해서 제가 추적을 했었는데 최근엔 제가 좀 뭘 하시는지 추적을 잘 못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하시는 상가들 좀 한번 쭉 읊어주세요. 아, 상가. 이런 소규모라도 되게 대형부터 네네. 큰 거부터. 일단은 최근에는 제가 예전에는 체육 시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영장, 실내 애들 수영장, 네, 지하실로. 지금은 이제 실내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예. 그건 어디서 해요? 부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1층 이런데 그 실내면은 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탑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탑층에서요? 예. 왜냐면 그냥 보통 층에서는 층고가 얼마 안 나와요. 2.5m 뭐 그 미만인데 그렇죠. 탑층에서 층고가 높게 빠진 데가 있거든요. 제가 매입한 상가는 한 4m 50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이게 왜냐하면 테니스 같은 건 서브를 넣어야 되면 스윙한 데까지 천장에서 닿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가를 구해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지금 여기는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일단 탑층은 쌀 테니까. 네네. 근데 저 살짝 우려가 되는 게 좀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저기 진동 때문에 밑에서 뭐라고 하지 않나요? 아래층이 골프장에서 괜찮습니다. 네. 여기 막 크게 틀어놓고 음악 골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클레임 왔던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멋지네. 네. 실내 체육 본인들이 더 시끄러워요. 왜냐면 골프 딱딱 치잖아요. 그냥. 네, 저희는 그렇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그래도 그 업종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밑에 독서실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죠. 저희도 되게 좀 부담이 됐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옆에 매트도 더 깔고 해야 됐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래 좀 골프 연습장이어서 그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야, 실내 테니스장 이것도 좀 배웠네요. 네. 프리미엄 독서실 아직도 하세요? 어떻게? 네, 그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독서실도 제가 처음 봤어요. 좀 사무장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나중에 싹 퍼지더라고 강남 쪽에서도. 네네. 네. 그거 하고 지금은 이제 숙박업을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숙박업은 또 어떤 거예요? 키즈 풀빌라라고 해서 키즈포레라는 키즈폴에. 네. 네. 키즈 풀빌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즈 풀빌라는 어떤 거예요? 키즈 풀빌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전용 이 아이들한테 특화된 숙박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면 그 키즈 카페에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 그 개인한테 딱 주어집니다. 그 개인 방에. 그러니까 이제 펜션 같은 데인데 네. 애들을 위한 시설 다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거죠. 방 하나가 한 60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미끄럼틀부터 방방이, 네. 와, 방방이까지? 네, 수영장에 놀이기구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여기 방에 딱 들어오면 네. 처음엔 눈이 되게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서 그렇겠죠. 네, 거의 12시 넘어서까지 잠 안 자고 막 땀 삐질삐질 흘면서 막 신나게 놀고 네. 그다음에 온수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간식하고 조식까지 다 제공해 드리면서 네. 어머니랑 뭐 애들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제공하고 음식 만들거나 있습니다. 설거지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부모들도 즐기고 네네. 애들은 뭐 미쳐 날뛰고 네네. 그런 거잖아요. 네. 야. 네, 지금 오픈을 하고 거의 평일까지 계속 다 만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그게?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이요? 네네. 멀지도 않네. 네네. 되게 좋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어. 그래도 잘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습니다. 망했던 펜션을 리모델링해서 아. 예, 다 만실을 채우고 있는 거죠. 진짜 한동안 또 펜션 사업이 안 됐었잖아요. 네네. 경매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걸 네. 또 살리셨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코로나 시기에 뭐 망한 사업도 많지만 네네. 흥한 사업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키즈 펜션이나 그다음에 카라반, 예, 근데 와. 땅을 사서 거기다 카라반해서 카라반에도 또 온수풀을 넣어줬습니다. 어. 예, 그렇게 해서 카라반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프라이빗하게 네.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독채 펜션. 독채 펜션. 예, 그 낭만포레라고 해서 네. 그 뭐 충주가 딱 보이는 거기에서 아. 예, 야외 자쿠지도 그냥 단독으로 쓸 수 있고 네. 가족탕을 쓸 수 있고 네.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면 예술이고 막 네네. 물 한 개 쫙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집에서. 뷰가 거실에서도 뷰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들어가서는 탕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온수 자쿠지 만들어서 네. 그 가족탕에 들어가서 또 바깥 구경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남들하고 같이 목욕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사우나가 거의 문 닫았습니다. 찜질방. 얼마 전에 오션월드 사진 봤는데 네. 도저히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가족끼리만 딱 프라이빗하게 그냥 네. 딱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야, 근데 이거는 정말 규모가 큰 것들인데 네네. 지금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 뭐 네. 카페, 기타 등등 하셨는데 혹시 좀 특별히 오셨으니까 네. 요즘 좀 아직 좀 뜰 것 같은데 아직 좀 안 뜬 아이템이 좀 있나요? 소규모로 하시는 것 네, 중에? 안 그래도 제가 질문지 보고 네. 여기 빠숑님 채널에서만 좀 공개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네네. 뭐 제가 뭐 고시텔도 말씀드렸고 막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완전히 그냥 신규는 아니어도 네.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가 가장 먼저 이거를 만들고 나면 이런 세팅을 하고 나면 이걸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왔지만은 보통은 뭐 2억 3억 은퇴하고 2억 3억 원으로 치킨집을 차려서 월 뭐 300에서 500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3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노동을 갈아 넣어야지만이 그 돈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거보다 운영도 조금 더 수월한 뭐 그런 아이템이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야, 기대하시고요. 짜잔.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제가 키즈 풀빌라를 해봤더니 이 네. 키즈 풀빌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아이들이 딱 보면은 지금 놀러 갈 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없죠. 예, 네. 그런데 아이들이 또 키즈 카페는 한 번 간다 하더라도 금방 실증내 합니다. 2번, 3번 가면은 네네. 거기서 놀았던 장난감에 실증내 하지만 네. 아이들이 실증 안 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증 안 내는 거. 뭐가 있어요? PC방인가? 아니면 뭘까요? 예. 그래도 아이들이 항상 좀 재밌게 노는 게 네. 바로 수영장입니다. 아, 애들 물 정말 좋아하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네. 그 펜션 같은 경우는 마음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집에 있는 어머니가 네. 아이를 데리고 그냥 키즈 카페가 아니라 네. 이런 키즈들이 수영할 수 있는 자기들만 프라이빗하게 수영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룸이지만 키즈를 위한 또 파티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은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수영도 하고 고기도 좀 꺼먹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식사도 하면서 약간 방방이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공간을 한 4시간씩 대여를 한다고 하면 네네. 아까 지금 뭐 웅진 플레이 도시나 그러니까 큰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질 관리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우, 좀 찝찝하면서 알면서도 가는 거죠. 네, 뭐 눈병도 나고 어. 뭐 그런 게 좀 깨끗하게 뭐 100% 깨끗하게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이런 공간에서 지금 전염병도 많고 해가지고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도 함께 쉴 수 있고 네네. 아이들도 거기서 엄마끼리 같이 조를 짜서 그런 수요가 되게 많아요. 야, 저도 가고 싶은데요. 지금. 아, 네네. 네. 그래서 가족들이 어디 야외를 나가려고 했는데 주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이거를 좀 고기나 아니면 요즘에 또 배달 음식이 워낙에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음식을 시켜 먹어도 되고 애들은 거기서 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네. 뭐 기존의 키즈 카페나 이런 키즈들이 있는 시설들이 많은 곳에서는 여기는 거의 영업을 해도
월 500에서 한 800 정도까지, 그러니까 500에서 거의 1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저 애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런 공간 만들어주면 어디든지 가서 뭐 줄도 서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예약을 하고 네. 그 줄도 안 서도 되는 거예요. 예약했으면. 네네. 그러니까 네. 거의 예약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네네. 거기도 이거 관리하는 것도 내가 거기서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분 4시간 이용하고 나면 네. 청소만 해주면 되거든요. 청소도 본인이 여력이 되면 본인이 직접 하시고 요즘은 도심에서는 청소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거의 이것도 무인식으로 네.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무인식이면은 네. 진짜 인건비도 많이 안 들고 네. 일단은 수영장 하면니까 막 어떻게 운영을 될지 살짝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야 이게 무인식의 또 활용 응용이시네요. 사실은 제가 이거 로고랑 뭐 이게 상호랑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회원들 좀 해드리려고.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좀 항상 부담되더라고요. 제 거는 제가 해서 제 물건 매입하고 제 사업하는 건 괜찮은데 네. 이거 회원분들 이렇게 좀 차려주고 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부담이 돼서 그리고 저는 좀 큰 거 하고 네. 큰 걸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은 이거 작게라도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저는 피자집이나 치킨집 이거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네. 그 멕시칸 푸드 레스토랑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거 아직도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제가 지금 사업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40평 상가인데 그렇죠. 예. 40평 상가인데 거의 만실인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꽉꽉 차고. 근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8명 정도 같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다 즉석푸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 해도 괜찮은데 직원들이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음식점은 요식업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요식업이 장사라서. 예. 또 직원 교육도 시키고 직원 또 이 나가고 들어올 들어오고 때 들고 날고도 좀 예, 맞아요. 심한 편이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사업보다는 쉽지가 않구나. 물론 제가 만약에 매장에 계속 있다고 하면 네네. 세팅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또 매니저를 두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생각보다 지금 시기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네. 고시텔은 200평 되는 거, 150에서 200평 되는 거를 하는데 네. 직원이 1명이에요. 고시텔은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야.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네. 관리도 정말 수월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네네. 돈을 벌어도 힘들게 돈 버는 게 있고, 돈을 벌어도 좀 우아하게 버는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요식업은 네. 전생에 역적이었거나 아니면 그 역적에 버금갈 만한 죄를 지었을 때 다음 생에 요식업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는 힘들 거거든요. 너무 힘들죠. 이건 진짜 네. 거의 진짜 뭐랄까 체력과 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유지하는 그런 사업종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밥집 봐보세요. 국밥 한번 만들려고 하면 장 봐와야 되죠. 네. 그다음에 국밥 말고 안주 다 해야 되죠. 끓여야 되죠. 내준 다음에 또 설거지 해야 되죠. 네. 그래야지 국밥 8,000원 한 그릇 딱 해서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저는 되게 이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좀 장사 이렇게 회전율 막 돌리는 애들 보면은 단가 낮고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저게 남을까 싶은 그런 데도 있긴 뭐 남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네. 근데 아무튼 거의 쉬지 못하고 거의 그건 또 오너 같은 경우는 카운터에서 계속 계산해주고 바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프리미엄 고시텔 또 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최근에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고시원 왜냐면 네. 요즘 이제 현찰 흐름이 거의 끊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이거 뭐 이렇게 시세 차익이 나는 시장이었으면 그냥 사고 팔면서 계속 했을 텐데 지금 상승하는 게 딱 멈추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게 네. 나오면서 네. 최근에 고시원에 대한 좀 니즈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제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고시원, 네네. 그러니까 뭐 부천에 있는 것도 상가를 매입했을 때 제가 9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서비스 면적까지 하면은 거의 한 250평에서 300평 사이가 되게 되는 크구나. 겁니다. 네. 예. 그냥 전용만 그런 겁니다. 분양이 아니라. 네네. 그런데 이게 역에서 1분 거리예요. 초역세권이네 완전. 네네. 예.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지만 허름한 상가인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몇 분 더 걸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설계를 할 때 역 음. 앞에 단독주택지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역 앞에는 상가를 설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용도 자체가 상업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죠. 네, 거기서 그런 상가를 제가 방이 67개입니다. 67개짜리 예, 예. 고시텔로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계속 그것도 만실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한 사람 한 명. 네네. 그래서 그게 9억 3천이지만 네네. 방이 67개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많이 해봤자 10가구에서 14가구밖에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세 채를 사더라도 67개가 되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50개짜리 그래서 뭐 60개짜리 그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네. 일단은 개수는 괜찮은 거고 그러면 방이 작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다른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쉐어하우스도 서울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뭐 쉐어하우스 그런 거보다 이 고시텔에서 오히려 나 혼자 조금 더 공간 적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 뭐 주방이나 이런 세탁실 깔끔하게 해주고 네. 자기 거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수요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고 저도 옆에 바로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50만 원대고 그렇죠. 이것도 거의 지금 저희가 40에서 60만 원 사이 받거든요. 고시텔. 그런데 예. 여기에도 올까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오더라고요. 여기 오는 분들은 또 여기에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바로 지하철도 가깝고 하니까 네. 학생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직장인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 좀 이용하시더라고요. 아까 67개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그럼 이게 40에서 60이면 한 예. 50 잡고 예. 대충 계산해봐도 또 이게 3천, 4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9억 3천만 원짜리 상가로 야. 그렇게 현금 흐름을 내고 한 달에? 네, 한 달입니다. 1년 연봉이 나오네. 그렇죠. 예. 야. 그래서 지금 제가 고시텔을 8개 매입했어요. 네, 8개. 이런 규모가 8개. 네, 8개 매입해서 제가 3개 직영하고 5개 네. 임차를 주고 그걸 한 거를 바탕으로 제가 우리 네. 회원분들께 이런 걸 해도 기회가 된다 해서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저희가 근데 지금 잘 운영하고 이 제 거를 총괄로 3개를 이렇게 운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께서 이제 또 고시텔 강의도 해드리고 오. 있습니다. 이거를 고시텔도 막 사면 안 돼요. 이게 그쵸. 봐야 될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냥 절대 사면 안 되는 고시텔이 있고 네. 해서 쏜 데서 좀 괜찮은 고시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실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부분 그게 예. 대부분 그런 게 많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을 얼마 벌었다고 하면 좀 네. 자기도 또 따라서 사요. 그런데 그 몇십만 원의 만약 강의나 이미 성공했던 분들의 포인트를 알고 사면 두 번째 후발 투자가 실패할 확률이 되게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투자를 해버리면 네네. 사실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배우는 게 내가 사지 말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를 속지 않는 거를 먼저 걸러내는 거고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장, 하지 말아야 될 점포, 이런 아이템 그런 부분을 배운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실패 확률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이거는 아무튼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시텔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매물로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그 매물 나온 것들을 사가지고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까 사무장님 하셨던 것처럼 상가를 그냥 해서 새로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고시텔은 항상 소방법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방법이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그렇겠군요. 예. 지금 뭐 서울에 이번에 반지하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한번 나면은 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시텔도 화재가 한번 날 때마다 복도를 넓혀라, 무조건 창문을 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법규로 고시텔 룸을 만들으라고 하면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그렇겠구나. 그래서 기존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이런 소방 필증까지 받아놓은 거, 과거에 생겼던 것까지 현재 법으로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지금 잘 유지해오고 있거나 아니면 좀 허름해서 못하고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일단 법도 알아야 되고 네. 법이 적용되는 것들도 알아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뭘 사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정도는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를 추정하는 것들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좀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무장님이 대단하신 것은 이런
이렇게 블루 오션을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레드 오션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것들을 끌고 가시는 것들 그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냥 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많이 돈이 많아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늘 고민을 많이 하고 항상 할 때도 좀 철저하게 수요 부분을 따져서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히 창업에 대한 거는 네. 너무 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쉽게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네네. 치킨집, 네네. 피자집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고 뭐 요즘에는 가장 핫한 게 뭐냐면 무인 사진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인생 네컷 인생 네컷 네. 뭐 지금 바로 브랜드가 몇 개가 딱 생겼거든요. 맞아요. 브랜드 몇 개 그러니까 있어요. 한 군데서 돈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스티커 사진이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그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 누가 돈 벌었다고 해서 사실 많이 생기고 있는데 빠쇼님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네. 스티커 사진을 또 한두 개 찍으셨어요. 근데 또 찍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해방촌 말씀드렸는데 네. 딱 하나 있었어요 스티커 사진이. 그래서 예. 그때는 저 한번 찍고 우리 네. 딸을 데려가 찍었는데 네네. 옆에 그보다 더 큰 게 생겼어. 근데 네. 그 전 거 안 가. 예. 이거 갑니다. 근데 네. 여기서도 몇 번 찍었는데 네. 그 옆에 네. 훨씬 크게 생겼어.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냥 뭐 종류 방마다 완전히 다른 게 또 생겼어요. 네네. 그 좁은 해방촌에 또 좀 5개가 생겼어요. 네, 안 그러니까. 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부천도 지금 거의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물론 처음에 신기해서 그걸 하긴 하지만 네. 이거를 또 스티커 사진 몇 번 찍고 나면 아주 크게 생겼던데도 지금 잠깐 돈을 버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갈 일은 없잖아요. 그게 잠깐 또 신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는 거지.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날 것이냐? 네. 아니거든요. 고시텔 같은 경우는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살았다고 내일 구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소비를 그렇죠.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분들이 평생 고시원 사시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고 나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독서실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면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데 사실은 뭐 저는 이 무인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 인형 뽑기도 그랬고 항상 그런 아이템은 보이잖아요. 생기는구나. 오히려 또 인생 네컷이나 이런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천천히 갔으면은 그 소비자가 질리는 속도도 그냥 더 여유가 있을 것인데 네. 이렇게 한 번에 순식간에 많이 생겨버리면 소비자들도 좀 많이 질려할 것 같아요.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카피가 너무 쉽게 되고 네. 이게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다 밀어넣을 수 있는 거라서 네네. 그렇게 그래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유행 타지 않는 업종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행 타지 않는 것들, 그냥 꾸준히 수요가 있는 것들을 네. 자주 아까 말씀드린 고시텔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프리미엄 도서실은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훌륭한 네네. 선택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대전인데 여기 네. 서울대만 보내는 이렇게 딱 학원들이 있어요. 대전에서. 아, 네, 거기 야.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그 학원에 들어가면 다 또 서울대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도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스터디 카페도 생기고 도서실도 생기고 있지만 그 입지 자체가 정말 좀 중요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는 아이랑 같이 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죠. 옆에서 구경 딱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시하고 있고 애가 그 몇 분 걸어서 더 옆에 저렴한 데 가는데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입지.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에서는 소비자의 심리를 좀 잘 파악하는 그런 입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요 같은 논리로 지방에서도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조금 지방은 지방색대로 서울에서는 스타벅스가 잘 되지만 지방에는 스타벅스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럼 스타벅스 들어가지 않는 그런 데서는 또 메가 그런 곳은 또 줄 서서 먹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뭐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도 달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농촌 지역은 좀 더 잘 됩니다. 그냥 예, 원래 던킨 도너츠 지금 매출은 모르겠지만 그 제가 최근까지는 원래 양평의 던킨 도너츠가 전국 2위였어요. 양평 어디 있죠? 예. 양평. 그래서 왜냐하면
길 가다가 도넛 사갖고 집에 가고 하면 네. 거기는 그만큼 좀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네요. 여기는 던킨 가면 그리고 던킨 말고도 다른 빵집도 많으니까. 그렇죠. 크리스피 크림도 있고 네네네. 많죠. 네, 그래서 지방은 하나 선점하면 그 선점 자체가 독점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울진도 있지만 울진은 롯데리아 있으니까 맥도날드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한 곳만 먹고 살 수 있는 상권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물간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가평이다 이런 데는 아예 A급 메이커가 아니라 체인점을 하더라도 B급 메이커로 가서 독점할 수 있는 상권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롯데리아 가맹점들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울진 가서 짱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울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아파트 아이도 갖고 네,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송사원장님의 책을 보시면 2권에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50채인가요? 네네. 공매로. 네. 그러니까 다 쓰러져가는 그 뭐라 해야 돼? 아무튼 빈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 받으셔서 그걸 업그레이드 하셔갖고 50채의 월세를 받고 계셨어요. 그때 저한테 핸드폰 이게 딱 자동이체 들어오는 걸 보여주면서 자랑하셨어요. 아, 월세 들어오는 거 네. 봤냐고. 그때 완전히 2012년도, 13년도. 예.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채당 3천만 원을 사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대출도 많이 받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놨는데 뭐 이게 임대를 놓고 나니까 오히려 10억이 그냥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월세도 1,000만 원이 더 그러니까 이자 빼고도 1,000만 원이 더 들어오니까 예, 저는 완전 해피했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품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이게 시골에 아무도 관심 없는 아파트를 그냥 거의 그냥 독점으로 갖고 가신 거잖아요. 네. 편하게 네. 저렴한 가격에. 네, 그게 4억이어가지고 네. 사실 거래된 적이 없으니까 네. 부동산에서도 이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세가 없죠. 거래된 네.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 임대 시세 조사했더니 임대 임대가가 시세로. 예, 5천에서 6천 사이는 충분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3천만 원을 산 거죠. 예. 야, 울진에서도 이렇게 수천씩 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그걸 또 파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파셨구나. 네네네. 그건 수익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상태로 세팅해서 파셔도 살 사람들 많겠네요. 네네. 예, 하긴 그 정도 수익률 나오는 게 없죠 이제. 거기가 바로 초등학교랑 바로 붙어 있고요. 울진 딱 그 시내에 딱 좋은 자리 섹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졌던 원래 회사 자체가 현금이 정말 많은 그런 원전 관련된 회사여가지고 땅도 좋은 곳에 이 자재도 좋은 걸로 해서 그냥 올려놨더라고요. 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옛날 얘기가 생각나서 네. 그 부천에 네. 그 뭡니까 주상복합 그거 네. 파스쿠자도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상감 파셨구나. 네네네. 네. 네. 그 제일 좋은 주가 수상복합에 네. 제일 큰 커피숍 갖고 계셨었는데 그럼 파셨구나. 네. 하긴 지금 뭐, 현재 상가 29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씨 그 상가 29채, 네. 5채, 9채? 29채요. 29채에서 네. 나오는 월세가 얼마예요? 월세는 지금 7천 좀 넘습니다. 상가만. 네네, 상가만. 그 울진 아파트 빼고. 네, 그런 거는 네, 그다음에 더하지 이런 않고. 뭐 프리미엄 독서실 그 수영장 다 빼고. 네네. 상가만. 네네. 그 돈 다 뭐 하세요 도대체? 예. 그 돈은 안 세요. 그냥. 어쨌든 회사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네, 크레스가 다르십니다. 네네. 예, 돈은 세는 게 아니다. 그냥 네. 벌기만 하는 거다. 네. 어쨌든 뭐 코로나 때도 공실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보유한 상가는 공실이 하나도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범접 불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부동산으로도 또 이분보다 성공하신 분을 뵌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으로도 이분보다 성공하신 분을 뵌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이사이에 나오는 게 제가 다 눈으로 확인한 것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였었고요. 알고 있는데 들을수록 또 새롭고 신기하고 아무튼 더 대단하게 보이십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셨고 또 이분 따라 하다가 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많이 탄생을 했으니까 좀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셨던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사람 부자, 진짜 돈 부자, 아무튼 사업 부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부자이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돈 안 셉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사무장님처럼 되고 싶은 분들, 특히 2030 분들이 많을 텐데.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돈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창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요즘엔 온라인 창업에서 성공한 분들 뭐 사실 구매 대행도 예. 있고요, 뭐 네. 쿠팡도 있고 소자분 그분들 진짜 저는 직접 인터뷰도 저도 하고 그렇죠. 제가 또 강사로도 채용할 때도 저는 매출 내역 다 갖고 오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분들은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검증해서 하면 실제로 그런 성과를 다 거두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모두가 차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한 분들의 포인트만 잘 따라한다 하더라도 네. 돈이 없던 분들도 조금 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챙겨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과정에서 이걸 또 가르치시는 것들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면은 강사로 또 활동하실 수 있는 거고. 네네.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크 콘테스트 했었잖아요. 강사 꼭 뽑는 거 1회 2회까지 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긴 했는데 네네. 그거 되게 참신하고 너무 좋았어요. 행크스타 대요. 한글스타 대. 네네.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아서 이제 심사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네. 코로나 끝나게 되면 또 한번 이제 네. 창업 대회 같은 경우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아무튼 그 대회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경쟁 지켜보는 것도 재밌고 네. 그 과정에서 많은 거 얻어가고 네.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되게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스타들을 배출하셔서 그분들 강사로도 데뷔도 시켜주시고 저자로도 만들어주시고 또 그분들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의 추월사선이라든지 뭐 백만장자 메신저 보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또 후보부에 나오는데 진짜 그런 것들을 몸소 실천해주고 계신 진짜 대표적인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셨고 빠숑이라는 사람도 덕분에 제가 탄생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제가 절대 잊지 않고 네, 있습니다. 행크에서 탄생한 또 최고의 스타분이 또 빠숑님이십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면서 아무리 소규모 창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네, 사실 경기가 상승됐거나 하락이었을 때도 사람들은 먹고 쓰고 이거 하는 거에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원래 여행업이나 이런 부분이 움츠려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코로나 때도 소비는 더 늘어났어요. 그 일정 부분에서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무조건 사업을 접어야 된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아이템이냐가 중요한데 지금도 괜찮은 아이템들은 사실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아요. 코로나도 유행 타지 않고 네. 이런 지금 경제 위기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경기랑 상관없이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타지 않는 업종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해서 소비 일어나는 거 그런 거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사업은 언제든지 또 도전해봐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대부분 다 전체 평균으로 딱 말씀해 주세요. 그냥 어려우면 다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빠지면 다 빠지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잘 찾아보면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것들 있고 아파트도 계속 신고가 갱신하는 것들이 지금도 나오잖아요.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부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 지금도 시작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 행크가 아니라 스마트 튜브에서만 빠숑 경제집에서 보여주신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또 카페인데 수영장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제안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막 조합하셔갖고 만들기도 하시고 아무튼 네네.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시기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오늘 팁을 좀 많이 드리네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네. 부동산 시장은 거의 뉴스가 나오는 건 아파트 위주로 나옵니다. 아파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뭐 연골지공 큰일 났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어떨까요? 실제 저는 지금 상가도 제가 지금 29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월세를 올리고 있어요. 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 5% 내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월세가 지금 인상된 상태로 재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상가는 월세를 올렸으면 결국 수익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매매가가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라 매매가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은 상승이지만 이 금리 상승이 계속 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금리는 하락할 수 있지만 월세를 그렇게 내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가는 1층 상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배우 세대가 잘 형성된 그런 구분 상가들을 이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피스텔 월세가 떨어졌느냐 한번 현장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위기감이 없고 그런 매물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 제가 살 것인데 물론 많이 올랐던 거에서 영향은 받고 있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면 네. 이런 위기 시기에 좀 편하게 좀 그래도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안 되면 나는 월세만 받으면 되지 뭐 제가 상가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아파트 다 가지고 있는데 울진 아파트도 네. 그것처럼 똑같이 내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월세만 받고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또 하나씩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런 위기를 좀 지혜롭게 편안하게 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위기에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시고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저희가 귀감 받을 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천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왜 강남에 안 오세요? 왜? 강남이요? 네. 차 막혀가지고.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네. 강남은 이제 빌딩을 하나 살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빌딩 하나 네. 사서 이제 주거지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 행크타워를 하나 또 좀 행크타워. 야, 멋있다. 세우고 싶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목표하면 꼭 다 되더라고요. 뭐 진짜 목표하신 것 중에 못하신 게 없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네네. 네. 강남구의 행크타워 보는 아마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몸으로 많은 분들한테 진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고 따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사무장님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원칙들이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좀 절대 갖고 있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저는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원칙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늘 좀 즐겁게 어떤 거든지 좀 즐겁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긍정 마인드가 되게 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삶의 원칙을 할 때 다들 너무 그냥 그런 뻔한 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은 만들어지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만 이루어지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현재 있는 현실 기반에서 목표를 잡거나 내가 앞으로 갖게 될 부분을 계산하지 마시고 네. 더 노력해서 큰 거를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이룰 수 있는 큰 거를 좀 상상하시고 네. 그렇게 그려놓으시고 그게 된다고 믿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살게 된다고 그거를 슬로건으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정말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된다고 믿으시고 일단은 그거를 해야지만이 수많은 허들을 이겨내면서 더 내가 뛰어넘는 평범한 삶에서 뛰어넘는 삶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이런 평범함을 벗어나 성공한 분들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을 좀 잘 긍정으로 이끌고 될 수 있다고 믿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가신다고 하면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일단 긍정 마인드. 사람은 자기가 그린 대로 살게 된다. 예,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아무튼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마음속에 콕콕 박히고요. 새겨놓고 싶네요. 야, 그래서 이런 또 내용들이 그 엑시트 책에 다 나와 있죠. 네, 엑시트에 네. 제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해서 몰랐었는데 네. 그런 생각 가진 분들께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좀 삶의 원칙 플러스 나아가는 방향까지 좀 알 수 있게끔 네. 그런 제 이런 안내서를 좀 담았습니다. 네, 네. 엑시시라고 네. 나온 지는 됐지만 최근에 또 그 뭐라 할까요? 양장본으로 또 표장도 예쁘게 업그레이드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 판권도
아, 네. 저 네, 했다고. 몽골 뭐 대만 그쪽에서도 야, 요청이 와서 이게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스타가 되셨어요. 예, 아무튼 오늘 감동적인 시간 만드셔서 감사하고요. 네. 야,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인생책 엑시트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는데 송 사무장님의 삶 자체가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막 두서없이 질문을 막 드렸는데도요.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갖고 아낌없이 엑기스를 다 전달해 주셨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빼는 거 없이 그냥 네. 과감하게 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최고의 게스트였고요. 네, 어쨌든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네, 저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빠숑님 항상 아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오늘 건강하시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뭐 해주실 말씀 있으면. 네, 여러분, 네, 지금 힘든 시기지만 항상 힘든 시기여도 봄을 생각하고 여러분 좀 밝은 모드로 이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긍정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삶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론이나 이 주변에서 힘든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내가 잘 준비하고 개척해 나가면 분명 더 나은 삶 이런 식의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이니까 힘내시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